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이 오늘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서 수사합니다. 핵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오늘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재개됩니다. 수사 검사는 모두 12명으로 7명은 서울에서, 5명은 창원에서 각각 수사와 공소 유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소속은 되지만 명태균 씨 의혹 사건만 수사하는 전담팀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수사팀이 확인할 핵심 의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는지 밝혀야 하는 겁니다. 지난 2022년 5월 9일 김영선 해주라는 윤 대통령 발언이 있었고 다음 날 김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해서 윤상현 의원에게 한 번 더 얘기하겠다,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말한 사실을 파악했고 이후 이뤄진 김 여사와 명 씨 사이의 통화 내역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최소 4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사실도 앞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의혹의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넉 달간 소환하지 않았던 두 사람을 언제 불러 조사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힙니다. 수사팀이 서울로 옮기면서 수사가 새 국면에 들어섰지만 윤 대통령 부부 조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검찰이 실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변론 시작 직전 헌재에서 돌연 구치소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은 9차 변론 전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갖는 대통령이 헌법과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고 다시 한번 직격했습니다. 법치국가의 원칙, 권력 분립의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행위입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본격 심리가 시작되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10차 변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는 데다 10차 변론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오전 형사 재판이 예정된 윤 대통령 측 사정을 고려해 변론 시작을 1시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일 오후 3시부터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등의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시간 변경을 방금 법정에서 통지했고 정인들한테는 변경 통지, 그다음에 피청구인 본인에게는 구치소로 통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9차 변론 출석을 이유로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변론이 시작할 때쯤 돌연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단에 일임했다고 설명했지만 변론 기일을 연기해주지 않은 재판부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선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작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던 첫 변론 기일에는 나오지 않아 당시 재판은 불과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국민 호소용 평화적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변론에 주어진 시간 대부분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야당과 언론 탓에 할애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거라며 탄핵 인용을 호소했습니다. 헌재는 암투병을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직접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20일 10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만약 10차 변론을 끝으로 추가 증인 신문 기일을 잡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양측에 최후 변론 기회를 제공한 뒤 수차례 평의와 평결을 거쳐 3월 중순쯤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들은 재판 내내 헌재를 압박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 지시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조서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MB 측 대리인단은 주요 증거로 계엄 당일 군 경 수뇌부가 받은 지시가 담긴 수사기관 진술조서들을 제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직접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조서가 나오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갑 29호증의 27 문상호에 대한 2회 진술 내용입니다. 문 전 사령관이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 변호사는 가방을 싸서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의 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증인으로 나왔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조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가를 여쭤봤을 때 이준우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답은 같았습니다.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까지 전문 법칙을 완화한 증거들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수사 기록을 재판 내내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평화롭던 대한민국의 일상을 핥힌 그날의 지시들이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만났습니다. 두 나라는 종전 협상을 위한 고위급 팀을 구성하고 관계 회복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미국과 러시아가 마주 앉았습니다. 4시간여에 걸친 탐색전 끝에 양측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해 고위급 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We're going to appoint a high-level team from our end to help negotiate and work through the end of the conflict in Ukraine in a way that's enduring and acceptable to all the parties engaged. 두 나라는 관계 회복과 소통을 위해 워싱턴과 모스크바에 있는 대사관 인력을 포근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 번의 전화 통화와 한 번의 회의만으로는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오늘 중요한 한 걸음을 뗐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측도 미국이 러시아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Разговор был, я считаю, очень полезный. Мы не просто слушали, но и слышали друг друга. 경제 협력 등 러시아 제재 해제와 관련된 논의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나 평화 유지군 주둔 등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러 간의 정상회담 일정도 이번 회담의 논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발표된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종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가 나와야 하는 만큼 이번 달에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유럽 배제 논란을 의식한 듯 미국은 분쟁을 종식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러시아 등 모두가 수용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